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업계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이름, 그리고 다시 불붙은 시즌2 논란의 중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금지된 이름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지난주 컨텐츠 업계를 강타한 한 장의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모든 논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파이어스 야구 시즌2 제작 확정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신작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법적 충돌과 가처분 결정, 그리고 소유권 분쟁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즌1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같은 IP가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조차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선언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출자 장시원이었습니다. 장시원은 이번 시즌2를 단순한 후속작이 아닌 리셋이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JTBC가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기존 시즌과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발표와 동시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주며 파이어스 야구 시즌1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출연진 구성과 경기 방식, 서사 구조가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시즌1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즌2 발표는 법적 논리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장시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오직 시즌1 방송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시즌2는 전혀 다른 형식과 구성, 그리고 새로운 창작 의도를 가진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가 주목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였고,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였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이제 여론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와 기록의 싸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질문은 달라집니다. 시즌2는 정말로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바꾼 또 다른 연속일까요? 그리고 왜 장시원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법원의 결정 이후 벌어진 치밀한 준비와 그가 꺼내든 첫 번째 결정적 증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단은 파이어스 야구 시즌1이라는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선으로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표면적인 제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출연진의 구성 방식과 경기의 전개 구조,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사의 뼈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미 JTBC가 선보였던 기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시즌1과 관련된 모든 영상물의 추가 제작과 유통, 복제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이 결정은 업계 전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콘텐츠에서 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며 이름을 바꾸거나 일부 장치를 수정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예능과 스포츠 리얼리티의 경계가 모호해진 최근 흐름 속에서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시즌2 발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불과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제작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즌을 선언한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으로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JTBC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2월 30일, JTBC는 긴급 성명을 통해 형식의 유사성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즌2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시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특히 팬심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여론을 압박하는 방식은 제작 윤리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논쟁의 무게를 법에서 도덕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금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송 전체였는지, 특정 시즌이었는지, 아니면 포맷 그 자체였는지에 대한 해석은 양측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장시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금지의 대상이 시즌1 방송분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JTBC는 형식과 서사가 유지되는 한 시즌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시즌2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업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장시원의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즌2는 법의 경계를 교묘히 비껴간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JTBC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면 시즌2는 시작도 하기 전에 또 한 번 멈춰 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등장할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장시원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꺼내들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감정과 선언의 단계에서 문서와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장시원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말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그는 시즌2를 둘러싼 논란이 정서와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계약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작성된 한 장의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에 체결된 컨텐츠 납품 계약으로 표면적으로는 강화야구 시즌 편집본의 최종 납품 조건을 명시한 문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세부 조항에 숨어있던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본 계약은 완성본 영상의 저작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며 포맷 및 구성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시원의 해석은 단호했습니다. JTBC는 방송에 필요한 사용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프로그램의 형식과 구조를 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시즌1이라는 결과물은 JTBC의 플랫폼 위에서 공개됐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설계도 자체는 처음부터 스튜디오 C1의 자산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장시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맥락까지 끌어와 설명했습니다. 당시 협의의 초점은 방송 일정과 편집본의 납품 방식이었고 포맷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양도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관행의 문제라기보다 명문화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서에 적혀 있고 서명이 있으며 그 어떤 수정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그의 자신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반격은 즉각 이어졌습니다. JTBC는 형식의 유사성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라며 계약서의 특정 문구만으로 전체 맥락을 재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포맷 소유권이 제작사에 귀속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방송된 시즌1의 서사와 연출 방식이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계약의 문장보다 결과물의 인상이 중요하다는 논리였고 법정에서는 종종 설득력을 갖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팽팽한 공방 속에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스튜디오 C1과 스튜디오 C5는 단순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즌2를 위한 기획안 원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시즌1과의 단절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출연진, 경기 방식, 플랫폼 구조까지 모든 요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 이제 논쟁의 초점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시즌2는 시즌1의 연장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창작적으로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곧 콘텐츠의 정체성과 창작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더 큰 논의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시즌2 기획안이 공개되자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오가던 논쟁은 구체적인 구조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문서에는 세 가지 변화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첫째는 출연진의 전면 교체였습니다. 시즌1에서 활약했던 파이어스 파이터즈 멤버들은
단 한 명도 시즌2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캐스팅 변경이 아니라 서사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얼굴이 남아있는 한 어떤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유사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는 경기 포맷의 근본적인 수정이었습니다. 시즌1이 실제 경기에 가까운 리얼 경기 중심의 서바이벌 구조였다면 시즌2는 야구를 소재로 한 미션형 리그 챌린지 게임쇼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승패보다 과제가 중심이 되고 기록보다 도전이 앞서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야구 예능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현장형 도전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 대신 선택과 실패,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겠다는 변화였습니다. 셋째는 플랫폼의 독립화였습니다. 시즌2는 기존 방송사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야구장을 무대로 한 라이브 공연형 콘텐츠로 기획돼 있었습니다. 이는 방송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관객과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작과 유통의 경로 자체를 바꾸는 이 선택은 기존 방송 포맷과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공개되자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콘텐츠 법률 전문 변호사는 형식과 출연진, 그리고 플랫폼이 모두 달라진다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작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추가적인 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즌2가 최소한 자동적으로 막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리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변수는 여론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시온의 발표 직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파이어스 시즌2를 기다린다는 문구가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티저 영상은 불과 48시간 만에 수백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즌2는 더 이상 제작진과 방송사의 싸움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것은 포맷과 법의 문제를 넘어 무엇이 창작의 본질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는 시즌1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공백, 시즌1 출연진이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즌2의 구조와 형식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출연진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시즌1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에게 그들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었습니다. 매 경기의 흐름을 만들었고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침묵을 함께 견뎌냈으며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팀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시즌2 명단에서 전원 사라졌다는 사실은 포맷 변경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적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장시원 역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즌2 발표 직후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출연진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즌2가 아니라 시즌1의 연장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발언에는 분명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즌1 출연진과 체결된 대부분의 계약은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법적 구속력 역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의 변화뿐 아니라 계약 구조상으로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시점이었단 셈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12월 19일 방송 중단 가처분이 내려진 뒤 시즌1 출연진은 더 이상 방송인도 선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출연자는 익명을 전제로 방송은 멈췄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정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연락은 끊겼지만 프로그램의 이름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즌1 출연진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다른 콘텐츠 출연 제안을 받았지만 파이어스 야구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한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구 예능이 아닌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거절했고
또 다른 인물은 코칭 프로그램 합류를 앞두고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름이 주는 부담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 사이 장시원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즌2를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캐스팅이 아니라 기록 정리였습니다. 시즌1의 모든 회의록과 촬영 로그, 편집본 수정 이력까지 다시 꺼내들며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과는 여기까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출연진 전면 교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책임의 문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알려지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즌1 출연진 일부가 내부 증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인 결과 최소 2명의 출연진이 JTBC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접촉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접촉은 증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디까지가 연출이었고 어디부터가 자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뒤틀립니다.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시원이었습니다. 그는 시즌2 발표 이후 시즌1 당시 출연진에게 전달됐던 가이드라인 원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경기 결과와 플레이는 출연진의 자율에 따른다는 문구와 함께 제작진은 흐름을 조율할 수 있으나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출연진이 연출된 경기의 일부였다는 오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즌1 출연진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출연자는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야기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즌1 출연진 중 3명은 2026년 상반기 전혀 다른 형태의 스포츠 콘텐츠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야구 예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장형 콘텐츠나 도전 리얼리티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즌2의 마지막 퍼즐은 숫자와 구조에서 드러났습니다. 새 출연진의 명단은 끝까지 비공개로 유지됐지만 업계 안에서는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출연료는 시즌1 대비 약 30% 낮아졌고 대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2배 이상 확대된 구조였습니다. 고정 출연자가 아닌 단계별 참여 방식도 도입되면서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가 동일한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작비 절감이 아니라 책임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장시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에는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출연자 역시 결과에 따라 평가받고 제작진 역시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기존 방송 시스템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즌2는 더 이상 특정 방송사의 편성표 안에 존재하지 않고 기존 출연진과 계약, 그리고 익숙한 제작 관행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즌1 출연진의 태도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파이어스 야구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이 남긴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 시즌은 끝났고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강한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으며 이야기는 형태를 바꿨지만 감정의 잔향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시즌2는 시즌1의 연장이 아닙니다. 같은 불꽃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또 하나의 불길입니다. 시즌1 출연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백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장시원일 것입니다. 그는 법과 여론, 창작의 경계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시즌2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를 반복하는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그 답은 결국 시청자와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즌2를 둘러싼 논쟁이 여기까지 흘러온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한 분쟁이나 승패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스 야구 시즌2가 던진 가장 큰 질문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장시원이 선택한 길은 안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편안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판단이 허용한 가장 좁은 틈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동시에 도박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즌2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기획과 구조, 그리고 방향성뿐입니다. 실제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성 논란을 불러올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시원 역시 이 불확실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즌2를 성공이나 흥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선택은 책임의 문제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공하면 모두의 공이고 실패하면 자신의 몫이라는 태도였습니다. JTBC의 입장 역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사로서 포맷과 브랜드를 지키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주장의 일부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기존의 기준만으로 모든 실험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남겼습니다. 시즌2가 실제로 전혀 다른 형식과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존재는 시즌1 출연진입니다. 그들은 법정에 서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스포츠 콘텐츠로, 누군가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동하며 타이어스 야구라는 이름을 뒤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패배도, 승리도 아닌 하나의 종결 선언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는 끝났고 삶은 계속된다는 단순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즌2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법과 계약, 포맷과 감정, 그리고 창작의 자유가 어디까지 충돌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컨텐츠 산업은 새로운 기준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선택이 던진 질문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어스 야구 시즌2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작자는 더 이상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고 방송사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역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실험의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질문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법정이 아니라 결국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